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쐈다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 하마스 전쟁. 2024년 4월 13일 뒤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조종하던 이란이 엄청난 양의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의 미사일 포격,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동틀 무렵 아침 행사장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사람들이 몸을 흔들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먼 하늘에서 희뿌연 물체 몇 개가 보입니다. 그 정체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침투하고 있는 하마스 대원들. 축제 현장에서는 순식간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과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로 가득한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있었던 하마스의 침투 현장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지역사회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들까지 거침없이 죽이고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노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본래 중동은 현대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총 4번의 큰 전쟁이 잇따라 터졌고 마지막 4차 중동 전쟁 이후에도 각종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었죠. 모든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규전 첩보전 가릴 것 없이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사드도 이번 침공은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하마스의 침공이 더 치명적이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곧바로 대응 공격을 개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닌 전쟁이라며 적들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과연 그 말처럼 이후 이스라엘군은 파죽지세로 하마스를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력 차는 극명했고 하마스는 인질로 삼은 민간인을 방패로 내세우면서까지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군 투입에 속수무책 밀리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레바논의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상대하게 됩니다. 평소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동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은 믿을 만한 우방 하나 없는 외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침공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개선에 들어가자 이를 견제한 하마스의 침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게 되면 국가가 아닌 무장단체에 불과한 하마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원 없이 어려운 가자지구가 정말 외딴 섬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 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번 하마스의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국교 정상화는 어렵게 되었고 이란을 포함하여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사우디까지 하마스를 지지하고 나선 판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의 우군이 되어줬지만 지근거리에 있는 국가들이 하마스를 지지하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확전되었는데요. 사실 이 두 단체는 자력으로 활동하는 게 아닌 이슬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이란이 그 뒤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비공식적으로 이슬람 저항군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이스라엘은 주변국 모두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전황은 더욱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영사관 폭격으로 인해 총 13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이슬람혁명 수비대 IRGC의 간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으로서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모로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영토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평가인데요. 이스라엘은 당일 이라크 쪽에서 드론이 날아와 이스라엘 에일라트 항구에 있는 경납고를 공격한 것에 따른 대응 공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무리 이라크 내 이슬람 저항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 해서 이란 영사관까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책이라는 것입니다. 영사관이란 외교 공관으로서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사관이 공격당했다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란의 고위 인사들은 이스라엘에게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폭격을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대응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장관 아미르 압돌라히안 장관은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정신적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고까지 비난했는데요. 이란에선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최고 지도자 라흐바흐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범죄를 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주시리아 영사관이 공격당하고 12일이 지난 2024년 4월 13일 밤 이스라엘 본토에 20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로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중동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어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진 이스라엘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이란의 핵시설 타격에까지 화두에 오른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